네, 반갑습니다. 10월 22일 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시장은 하락폭을 확대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코스닥이 너무 많이 빠졌죠. 2.8%나 하락했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를 생각해 보면은 오늘의 국내 증시 하락은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아무리 이제 그 향후의 모습들이 나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는 좀 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은 조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수급은 순 매도세를 우위로 보였는데 매도의 강도가 그렇게 세진 않았습니다. 지수가 이 정도 빠질 만큼의 어떤 매도는 아니었다고 판단되는데, 자, 지금 일단은, 코스닥 쪽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쪽 부분들을 그동안 좀 띄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때리고 들어가게 되면은 상당한 피해를 또 볼 수가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거죠. 오늘 하락한 종목만 2,000개입니다. 2,0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종목이 다 밀렸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은데, 올라간 종목은 500개가 채 안 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했고요. 올라간 종목들도 그렇게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좌 상황 자체로서는 한 3% 넘게 하락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이 정도 상황이라면은 우리나라 증시에 진짜 문제가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종합주가지수 모형 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2570입니다. 2600 돌파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하루 만에 다시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상황 자체적으로는 일단은 지지선 유지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이 상승 포인트로 넘어가는 그 과정은 오늘로써 좀 이탈이 되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상승을 유지를 하면서 옆으로 눕는 정도는 괜찮은데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다시 반등 포인트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지금 내려간 이유가 명확하지 않죠.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좀 계속적인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주가 떨어지는 모습. 그러면 압박감은 계속 유지가 되죠. 이거는 위에서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같이 떨어져 버리게 되면은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돼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래쪽 지지 포인트가 이탈되게 됐을 때 주가가 더 많이 하락할 수도 있는 상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방어에 대한 입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면은 국내 시장 버린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신뢰도가 많이 깨질 수 있는 상태가 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이제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낫죠. 왜냐면 장중 지지 포인트를 좀 만들긴 했었고, 흐름적인 부분들도 마지막까지 그래도 좀 안간힘을 쓰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만 전혀 와닿은 모습은 아니었고요. 문제는 코스닥에서 발생됐는데, 코스닥은 이제 지지선 깨지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떨어졌거든요. 마지막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오늘 저점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코스닥 쪽에 뭔가 대단한 문제가 생겼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코스닥 쪽에 있는 그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바이오 쪽에 비중이 너무 많다는 거죠. 바이오 쪽. 지금 원래는 그 2차전지 쪽에 비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움 두 개 딸랑 남았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바이오를 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의 어떤 주도주 역할을 바이오 쪽에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2차전지도 떨어졌지만 바이오 쪽에서도 하락폭이 오늘 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이 두 개의 종목군들이 지금 주가를 다 끄집어내렸고, 그러면서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지고 다른 종목들까지도 같이 영향을 받고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시장의 포지션은 특정 업종, 특정 종목, 지금은 삼성전자나 이런 거 가지고도 계속, 불만을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쪽의 불만이 아닙니다. 그쪽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서도 매도가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매도 규모가 과거에 비해서 확실하게 줄어드는 모습 좀 있죠. 오늘은 조금 다시 늘어났습니다만, 매도 포인트들이 이제 후반부에 늘어난 부분들이지, 계속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반도체나 이런 대형주를 통해서 주가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고 다른 업종들까지 다 끄집어내리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반도체가 아니라 시장 전체에 대한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시장 전체에 대한 하락을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침에 약간 의심했던 게 증권사들의 그런 해외 투자의 어떤 수수료 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누르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조금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시장은 상당히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 지금 3천억이에요. 외국인 매도 3천억이고요. 기관도 3천억입니다. 이 정도 매도 가지고 지수를 이렇게 뺀다? 코스닥 쪽에 지금 외국인들 1,500억에 기관들 1,400억 둘이 합쳐갖고 3천억입니다. 3천억 매도가 나왔다고 해서 코스닥이 지금 2.8% 밀렸다. 이해가 안 되죠?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6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시장이 1.3% 밀렸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는 그런 형태의 주가 하락이 일어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오늘 삼성전자 2% 빠졌습니다. 뭐, 또 많이 빠져서 뭐 58,000원도 깨졌네, 어쨌네, 막 계속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과매도 국면이 지금 보면 거의 두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매도 국면이라는 것은 매도가 좀 과하게 나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주가 바닥에 대한 어떤 신호로 많이 발생되는데, 과매도가 나오고 나서도 주가가 올라가는 기미가 안 보여요. 왜냐면 매수가 안 들어오거든요. 매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주가 반등이 없어요. 매도가 멈추는 시점에서는 유지가 될 수 있겠지만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뭐 조금씩이라도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오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하락세가 또 다시 진행이 됐고요. 뭐 LG에너지솔루션, 뭐 2차전지 쪽은 뭐 거의 뭐 다 빠졌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93%까지 떨어지면서 이제 신고가 오늘 발생했다가 떨어지고는 모습이었고, 셀트리온, 뭐 현대차도 오늘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전환됐고요. 네, 뭐 계속 이런 식입니다. KB금융하고 신한지주가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이런 것들은 뭐 간에 기별이 안 가죠. 모비스가 오늘 제일 잘한 거예요. 모비스만 잘했고 나머지는 다 개판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이제 주가 포인트가 압박감을 계속 느꼈고, 뭐 포스코홀딩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저점 잡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시면 이제 뭐 SDI가 지금 15위로 밀려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뭐 보험주들 이런 쪽 금융주 섹터 쪽에서 약간의 지지선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 있고요. 나머지는 다 밀렸죠. 네, 약간 보험 개념이 좀 있어요. 네, 보험주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진짜 보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비중이 많은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현재 보험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포스코 퓨처엠, 2차전지는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가는 느낌이죠. 그다음에 카카오 조금 올라간 척하다가 완전 밀어버리고요. 한국전력이 지금 잘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요 부분, 요런 부분들 제외하면은 실질적으로 주가가 상승률이 그렇게 좋은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코스닥이에요. 코스닥은 지금 전멸이죠. 알테오젠 3%, 에코프로뱀이 5%, 네, 에코프로도 5%, HLB가 2%, 클래시스는 9%, 엔캠은 5%,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지금 보면은 제약바이오, 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소부장까지 섞어가지고 아주 그냥 다 박살내는 상황입니다. 지수를 이렇게까지 박살낸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다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실적이 나쁜가? 물론 이제 에코프로뱀인 이런 것들은 적자니까 실적이 나빠서 빠지는 거 이해됩니다. 근데 나머지 것들은요, 실적이 이렇게 적자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로 남아있다는 얘기인데, 이 시장 자체의 어떤 누르는 형태, 이런 모양새들은 일단 기본적인 상식에서 좀 벗어나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등락현황 한번 살펴보시면 거래소 쪽에서 198개네요. 198개 상승에 692개 하락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에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246개 상승에 1361개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어떻게 돼요? 하락한 종목이 692개 더하기 1360개. 그러면 2000개 넘죠. 2000개 넘어가는 종목군들이 오늘 하락세를 보였다. 올라간 거는 500개가 채 안 된다. 네. 500개가 안 됩니다. 250개 정도밖에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과연 오늘 시장이 그 정도의 어떤 위기감을 느낄 만한 시장이었냐,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버젓이 만들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상당히 의심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좀 됩니다. 자, 상승률 살펴보시면 동서가 갑자기 올라갔어요. 네, 요거는 이제 포지션이 좋았어요. 포지션이 좋아서 이렇게 진행돼서, 자, 좋은 라인대가 나타났죠. 네, 이런 포인트들은 우리가 별표를 쳐놓고 보셔야 됩니다. 올라갈만 했어요. 이런 것들은 네,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였고, GRT 역시 마찬가지죠. 네, 이렇게 네, 포지션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고, 여기는 이제 추세 전환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이평선 모아놓고 움직인 자리에서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내려갈 수도 있지만 이런 거는 올라갈 수도 있는 타이밍이 되는 거죠. 한일단조 이런 것들은 이제 주가 하락 이후에 반등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뭐 상승 포인트가 있을 수 있어요. YG 플러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모비데이즈, 뭐 메디콕스 뭐 이런 것도 올라갑니다. 근데 시총이 다 작아요. 시총이 작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것들, 이런 것들 좀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중소형 종목군들 위주로 들어가죠. 대부분 이제 1000억 원대, 뭐 600억대, 뭐 500억대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1000억대 미만 종목들이고요. 오늘 상승한 종목은 23개나 됩니다. 23개나 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걷어들이는 포인트는 1.3밖에 안 됩니다. 1.36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 수준의 네, 상승 포인트가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도 ETF가 다소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안 되는 종목군들이 거의 대다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락률 보시면요. 더라미
더라미가 오늘 하한가인데 뭔지 모르겠고요. 스타코링크, 태성 뭐 등등등인데 오늘 하는 종목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거 얘네들도 보시면은 시총이 다 크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멋대로 나타나는 모습들이죠. 9% 이상 하락한 종목이 29개, 상승보다 더 많습니다. 바이오 종목도 대거 섞여 있고요. 막 올라가던 바이오 종목들 많아요. 네, 유투바이오, 그 다음에 넥스턴 바이오, 진매트릭스 뭐 이런 것들. 네, 그동안 좀 올라가겠지 싶었던 종목군들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쭉 내려보시면 오늘 하락폭이 4.59입니다. 그러니까 3%가 넘게 나오는 거예요. 3.23 정도 나온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뭐 저는 이제 대형주 쪽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한 0.8 정도 밀린 것 같아요. 아침부터 계속 밀렸거든요. 아침에 한 마이너스 0.2 정도였다가 오후에 한 0.5 정도 나왔다가 지금 막판에 0.8까지 밀린 것 같은데 1%는 넘지 않았고요. 0.8 정도 하락했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계좌 평균상에서 본다면 한 3%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게 과연 맞냐 이 맥이지. 네, 계좌가 3%는 하락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라는 생각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들은 이제 수급에 대한 어떤 세력에 대한 움직임, 그 다음에 개인들을 자꾸 이제 몰아내는 그런 형태의 느낌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조금 안타까운 시장이에요. 시장 자체가 좀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그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 기관 쪽에서 삼성전자 1,500억을 팔아먹었습니다. 많이 팔았죠. 레버리지, 하이닉스, 한캠 등등등 팔아먹었고요. 고퍼스 매수가 들어갑니다. 네, 시장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쪽으로 베팅을 하는 거죠. 고려아연 매수가 있었고요. 고려아연은 더 이상 올라가기가 어렵겠지만 이제 이 기관 쪽에서 뭔가 뜻한 바가 있을 수 있겠죠. 두산 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현대 모비스, 하이브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갔고 한국전력 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은요 2,800억, 삼성전자가 순 매도가요 이게 그 14시 30분에 800억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막판에 2,000억이 더 늘어났죠. 한 방에 때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지금 안 보여요. 네, 하이닉스는 지금 매도인지 매수인지 매수네요. 순매수로 바뀌었어요. 여기 주식 자료 보시면 하이닉스가 매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어갔지.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때리면서 가는 부분들은 뭐 그래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이해할 수 있어. 왜냐면 외국인들이 싫어할 수도 있죠. 싫어할 수도 있는데 기관들까지 같이 붙어가지고 때린다. 근데 삼성전자의 어떤 뭐 사람들이 뭐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들 그렇게 하고 뭐 주변에서 그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얘기 많지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그런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거 꼭 참고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그 상황이 나쁘면은 뭐 이렇게 매출이 나온다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적자 기업 나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만큼 돈 많이 버는 기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일단은 계속 팔고 있어요. 이걸 왜 파느냐? 왜 파는 걸까요? 지수가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내려가서 뭔가 이득을 얻는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지수가 내려가는 쪽에 베팅을 하면서 이쪽으로 이득을 얻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가 지금 굉장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아, 유한양행, 알테오젠 뭐 등등등 뭐 오늘은 근데 대부분이 종목이 다 빠졌기 때문에 올라간 건 별로 없어요. 올라간 건 별로 없고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것들 뭐 금융주 섹터 쪽에서 약간 방어주 성격에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것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지금 특별한 모양새가 아닙니다. 뭐 지금 미국 대선이 가까이 오에 따라서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해가지고 주가가 빠지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어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가 뭐 이렇게 해지용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요 일단은 우리가 해소되지 않은 한 가지 의문이 생긴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빼는 거냐? 왜 다른 장은 다 올라가는데 왜 빼는 거냐? 이건 뭐 증권사의 술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외국인들의 어떤 음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가 자체를 낮춰가지고 뭔가 이득을 얻으려는 또 다른 어떤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괴이한 건 맞습니다. 기괴한 상황인 거고 이해가 안 되는 형태의 모습 보이고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과거보다는 나은 수치이긴 합니다만 지금 라인 때는 그렇게 이해가 착 되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지루하게 만드는 그런 형태, 개인들을 지치게 만드는 형태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계속적으로 물량을 빼서 오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담스럽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대응 전략은 여러분들이 시장의 매도가 멈춰야 돼요. 매도가 일단 멈춰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가 됐든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는 없겠죠. 끝까지 알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매도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은 그런 뭔가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계속적으로 매도로 접근이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매도가 멈추는 시점이 되어야지만이 주가 상승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종목을 너무 많이 확대하지 마시고 튼튼한 종목
크게 변동성 없는 것들 있죠. 저점에서 움직일 수 있는, 저점에서 유지가 되는 종목들, 지루하더라도 그런 종목을 갖고 있는 게 손실률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눌리게 된다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좌의 포트폴리오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너무 많이 종목을 가지고 가면서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서 충격을 더 많이 받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찰도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당이 매우 답답하기 때문에 또 올라가게 되면 상황이 좀 바뀌면서 분위기도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뭔가 대단히 큰 규모의 그런 어떤 덩어리들과 좀 싸우고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그 덩어리의 정체가 뭔지 몰라. 그래서 굉장히 답답한 수준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만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 물론 오늘 니케이도 같이 빠졌어요. 니케이랑 비슷합니다. 니케이도 한 1.5 정도 빠졌죠? 그래서 니케이 지수는 좀 비슷하긴 합니다만, 걔네들은 그래도 많이 올랐잖아요. 올랐던 시점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랑은 또 질적으로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든 좀 빨리 해소가 좀 됐으면 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매매를 절대 서두르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현재 시점을 잘 유지하세요. 버텨야 됩니다. 이겨내셔야 되거든요. 근데 많이 깨져버리면 이기지 못해요.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뜯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방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종목들 매수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매수를 하시더라도 저점권에서 안정성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들어가세요. 급등주 쫓아가고 수익을 빨리 봐야 되겠다, 이런 장에서 수익 보겠다고 자꾸 들어가지 마시고 좋은 종목들 위주로만 꼭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장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바짝 차리셔야 되고, 어지간한 이제 멘탈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벌써 금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바사삭 거리고 있을 건데, 자, 절대적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어차피 하락은 지나가고 나면 더 큰 상승으로 보답이 오기 때문에 이 구간을 잘 버티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잘 버텨주시고 힘내시고, 아시겠죠? 파이팅 하시고. 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대응은 할 수 있잖아요. 변동성이 크지 않은 종목군들 위주로 고점에서 매수하지 말고 저점에서 매수해서 잘 버텨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내일은 조금 좋은 소식으로 시장을 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맛있는 저녁 드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